4월 12일 있을 재보궐선거가 지역 대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방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국 상시로 대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며 보호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구제역이 일어나면서 청도 소싸움장의 운영도 차질이 예상되고 지역 축협의 각종 행사도 취소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5년 말 공공기관 이전을 끝낸 대구와 김천 혁신도시가 직원들의 주소 이전이 느는 등 신도시다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기정사실화된 조기 대선 이전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4월 12일 대구 경북에서도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4월 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당명이 바뀐 자유한국당 5명, 바른정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에서는 바른정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 5명이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대선 민심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구 경북에서 첫 대결을 벌이게 돼 지역 대표 정당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가 상당 부분 TK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TK 지역에서의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당과 대통령을 배신한 당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자유한국당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민심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엔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던 후보가 많아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여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우리는 인용된다고 보거든요.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일방적으로 선거를 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텐데 싶더라고요. 야권 역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을 노리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초쯤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후보가 드러날 예정인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탄핵,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상시 대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며 보호 해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보, 물의 흐름을 막아 이른바 녹조라떼라는 말로 대변되는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조 현상은 여름철 고온 때문이라면서 보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지만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녹조가 심한 6월과 7월에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펄스 방류에서 올해 4월부터는 연중 상시 방류로 태도를 바꾼 겁니다. 보호관리 수위도 주변 지하수 관정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보수위가 1에서 4.2m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3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낙동강 달성보는 관리 수위가 13.7m에서 11.6m로 내려갑니다.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량 방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많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가 있는 한 수위를 낮춰도 미봉책이라면서 보호 해체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일정 기간은 또 갇혀있는 기간이 있고 2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고 해마다 관리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갈수록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왜 했는지
의무만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한국소력 원자력이 운영 중인 국내 16개 원자로의 안전검사가 수십 년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산하 규제 감독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고리원전 4호기에서 원자로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작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접 부위 두 곳의 검사 위치를 잘못 선정했는데 한빛원전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난 26년간 16개 원자로에서 가동 중 검사 오류 18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로 용접 부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껏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전은 핵분열을 할 때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구나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서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엉터리 검사가 반복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현장 가서 EPA 확인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가 한수원 매출의 0.02%에 불과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설 연구소인 LH토지주택연구원에 통합공항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된 용역 내용은 군공항 이전 투자 사업자 선정 방안과 공항터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개발 계획, 그리고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지역의 지원 계획 수립안 등으로 내년 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앙노역 화재 참사 14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2.18 안전문화재단은 오는 18일까지를 중앙노역 참사 14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참사 현장인 중앙노역에 시민 추모의 벽을 설치해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참사 당일인 18일에는 아침 9시 반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추모식을 열고 17일에는 미확인 희생자 6명의 묘소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조류독감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며 곳곳마다 방역이 강화되면서 농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도 소싸움장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고 지역의 가축시장도 잠정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마다 소싸움 대회가 펼쳐지는 청도 소싸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우사동까지 소독이 한창입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하던 소독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고 평일 이루어지는 싸움소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싸움소 출전은 이미 정지됐고 그 외 지역에서 오는 싸움소에는 방역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정읍이나 보훈에서 출전하는 싸움소는 출전을 정지를 시키고 우리 청도 지역에 있는 싸움소만으로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싸움 경기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우려해 이달 말까지 가축시장이 잠정 문을 닫아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가축시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가축 이제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판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 해 예산을 결산하고 이사와 감사직을 선출해야 하는 농협 지역조합 총회도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됐습니다. 조류독감에 이어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농촌 지역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중 하나인 변동직불금. 올해 금액이 확정됐는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농민들한테 좋은 일 같지만 그만큼 쌀값이 떨어졌다는 의미여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농민이 벼농사를 지으면 쌀값과 함께 보조금을 받습니다. 우선 2016년산 수확기 산지 쌀값, 즉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80kg에 12만 9,71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넉 달간 쌀값의 평균인데 30년 전 쌀값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고정직불금은 논농사를 지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며 헥타르당 100만 원, 80kg으로는 15,87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 중 벼농사를 지은 농가에 지급됩니다. 정부가 정한 쌀 목표 가격에 고정직불금을 받아도 산지 쌀값이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일정 비율까지 지원해 줍니다. 즉 쌀값이 오르면 금액이 작고 쌀값이 내리면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변동직불금은 80kg에 33,077원으로 산출돼서 이 같은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쌀값이 좋았던 2012-13년엔 변동직불금이 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보조금에 더해 경북에서는 80kg에 4,761원의 특별지원금이 도비와 시군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의 변동직불금을 받는 올해 벼 재배 농가에 주어지는 전체 수익은 80kg당 18만 3,422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과정에서 80% 이상 교원 동의를 공모 조건으로 명시한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침을 제한이 없다고 변경해 지난주 후반 지역 중고등학교에 발송했습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은 경북교육감이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해 공모 조건을 완화하는 꼼수를 동원했다며 교육부의 직권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말 공공기관 이전을 끝낸 대구와 김천 혁신도시가 서서히 신도시다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소 이전율도 절반 이상 올라가는 등 지역 정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김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교통안전공단 본사 직원 박경린, 이서하 부부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이 서서히 마련되면서 이제는 김천에서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보다는 공기라든지 환경이 좋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혁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많은 김천시 지원을 해주셔갖고 많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정주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데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등 김천시의 지원도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KTX 역사 설치와 또한 기반 시설 또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조속히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전국에서 최초로 빠른 아마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김천 혁신도시가 있는 율곡동은 인구가 16,000여 명으로 3년 만에 20배나 늘었고 전체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입신고율도 55%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에도 아파트 입주율이 50%를 넘어섰고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수가 12,000여 명으로 지난 2015년도에 비해 80%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2년이 지나면서 혁신도시가 신도시다운 면모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대책위원회는 베네시움 관리단과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임차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점포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점포별 시장 가치에 따라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안으로 베네시움 개보수 공사를 시작해 빠르면 5월쯤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체육회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에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 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구미와 포항, 안동시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미는 편리한 접근성, 포항은 풍부한 체육 인프라와 숙박시설을 장점으로 내세웠으며 안동시는 도청 소재지임을 강조해 전국체전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 4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던 남편 74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72살 A 할머니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찌른 뒤 자신도 자해를 해 당시 함께 있던 딸 C씨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현재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치매를 알아봤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2월부터 1년 동안 대전에서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8억 원 상당의 도박판을 연 혐의로 조직폭력배 37살 김모 씨와 김 씨의 후배 36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에 참가한 조직폭력배 3명 등 5명도 입건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2년 1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충돌해 이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보험금 700만 원을 타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21살 김모 씨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고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명품 골프 의류를 서울의 한 시장에서 구입한 뒤 인터넷이나 SNS에서 178명에게 1,300만 원어치를 되판 혐의로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또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가짜 유명 휴대폰 케이스를 외국 사이트에서 구입한 뒤 인터넷과 SNS에서 101명에게 1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33살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차 중인 고속버스를 추돌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대구시 동구 방촌동 화랑교에서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17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400만 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연말 평가 후에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 수 20명 이상의 자원봉사단체로 다음 달 10일까지 구군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학진흥원이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제9기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56세에서 70세까지 여성 노인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학진흥원에 지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야기 할머니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연간 70여 시간의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거주 지역 인근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합니다. 김천 혁신도시 전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천시는 이달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로 단속 장소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단속용 CCTV 12대를 설치했고 올해 8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국비 10억 원과 시비 등 모두 21억 원을 들여 달성군 현풍, 구지면 일원 테크노폴리스의 주택과 산업체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지연 설비 등 780k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합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